드리겠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에는 에어로빅이 좋다? 자,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O. 아니, 나쁘다, 안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X. 질문 듣자마자 다 X로 가시는데요? 네. 잘 생각해 보시면 오로지 단 한 분의 할머님만 네. O로 선택하셨습니다. 와. 저희 어머니가 93세신데요. 지금도 운동을 하셔요. 와. 에어로빅은 아주 지나지만 뭔가 좀 나이가 드셔서 일반적인 그렇지만 경우는 아니죠. 참 좋아하시고 관절염에는 에어로빅 같이 이렇게 좀 강한 운동은 좀 안 좋을 것 같아요. 네, 수영은 좋아요. 수영은 해요. 수영은 참 좋아요. 근데 나도 이것은 너무나 센 것 같아서 안 좋아요. 많이 저도 생각이 움직이거나 좋은데. 아프니까 더 아파요. 네, 1대 다로 의견이 나눴습니다. 그럼 네. 교수님께 여쭤볼게요. 교수님, 정답은 뭔가요? 정답은 에어로빅은 도움이 O입니다. 되는군요. 네네. 하는 게 좋군요. 예. 그 에어로빅도 유산소 운동으로 활동량이 많기 때문에 네. 체중 감량이라든지 다리 근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어떤 에어로빅 자세는 무릎에 충격을 많이 주는 자세가 있을 수가 있죠. 그런 자세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 근래 수중에서 하는 에어로빅도 많이 나오는데 네네. 관절염이 심한 분들은 운동은 고사하고 걷기도 힘든데 무슨 나한테 운동이냐라고 네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수중에서 할 수 있는 에어로빅은 그분들에도 가능하기 때문에 적극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물 안에서 하는 운동을 좀 네. 적극 권장해 주셨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퇴행성 관절염일 때 좀 피해야 하는 운동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 공원에 가보면 우리 어머님들 중에서 조깅하는 분도 가끔 보이는데요. 네. 그런 운동은 좋지가 않습니다. 특히 근래에 그 등산이 많이 활발화되면서 등산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네. 등산이라는 것이 아무래도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높이에 따른 충격뿐만 아니라 체중까지 같이 실기 때문에 무릎에 굉장한 무리가 갈 수가 있습니다. 특히 무릎에 체중이 가한다든지 힘을 받는 운동들은 좋지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계속해서 퀴즈 한 번 더 풀어보도록 할까요? 네, 이제 마지막 퀴즈입니다. 박민영 아나운서도 함께 풀어보세요. 네. 자, 우리 낭낭 할머님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가 퇴행성 관절염이 있다면 목발이나 지팡이 같은 거를 짚고 다녀야 된다 하면 O. 아니다, 그래도 스스로 혼자 걸어보는 연습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X. 자, 지금부터 선택해주세요. 이번에도 할머님들이 다 X를 선택하셨어요. 네, 이번에도 딱 한 분의 할머님만 O를 선택하셨어요. 어머니 결정하셨죠? 된다? 네. 근데 또 할머님 어디 가시나요? 네, 이제 좀 부끄럽다고 숨어버리셔서 할 수 없이 이 X를 선택한 할머님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왜 지팡이나 목발 짚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지팡이에 의지를 하니까 내 다리를 걸어야만 다리 힘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 다리가 아파도 다리 힘이 생겨야 되고 근육이 생겨야 되더라고. 그래서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지팡이에 힘이 가니까 그냥 그냥 자연으로 걷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지팡이 짚으면 거기에 의지하니까. 혹시 이번에도 반전 결과가 있을까요? 박민영 아나운서. 자, 이번에는 정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전 이번에 확실히 O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동네 주민센터에서 어르신들 드린다고 유아용 유모차를 많이 모으고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정답이 O다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X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걸 선생님께 한번 여쭤봐야겠죠? 선생님, 정답은요? 예, O입니다. O군요. 이번에 맞췄어요. 이유가 왜 O죠, 있다면요? 선생님? 네. 그 이유는 아무래도 무릎 관절의 통증이라는 것은 체중이 실리고 힘이 실리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그러한 체중과 힘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지팡이를 쓰는 것이 증상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어머님들이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지팡이에 의게 되면 근력이 약화돼서 네. 더 나빠지지 않느냐. 그 의견도 맞습니다. 그래서 지팡이를 쓰시거나 이러한 다른 것을 의존해서 걸음을 걸으실 때 그 네. 점을 생각하시고 네. 다리 근력이 빠지는 것을 줄인다고 생각을 하시고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요즘에 유아용 유모차 많이 이렇게 네네. 끌고 다니시는데 이건 어떤가요? 이것도 체중을 분산시키면서 걸을 수가 있는데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조금이라도 다리 근력을 쓰면서 움직이는 것이 좋지 내가 이 유모차를 쓰지 않고 그냥 집에 가만히 앉아 있겠다라는 것은 더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하겠죠. 조금이라도 움직이는 게 가장 네. 중요하군요. 그럼 또 낭낭 할배 할매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치료 방법 좀 여쭤볼게요. 어떻게 하면 좀 치료할 수 있을까요? 치료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운동요법입니다. 운동요법. 운동요법과 체중 관리가 먼저 필수적이고 그 다음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약물요법.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생각해 볼 것이 수술 치료가 되겠습니다. 이게 또 수술 치료가 나와서 좀 여쭤보는데 많은 또 할매님들이 걱정하신 게 병원 가면 수술을 하라, 수술해야 된다라고 해서 병원조차 안 가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 수술이 정말 좀 치료 효과가 뛰어난가요? 수술이라는 것은 최후에 생각하는 것입니다. 병원에 간다고 해서 모든 선생님들께서 그 수술적 치료를 권하지는 않고요. 환자분의 그 대행성 관절염이 진행 정도에 따라서 적합한 치료라든지 방법을 아마 설명해 드릴 겁니다. 너무 이렇게 겁먹지 않으셔도 되는군요. 네. 그렇다면 화면에 보시면 이 퇴행성 관절염 2번이나 수술하신 할머니께서 계셨는데 인공 관절의 수명은 어느 정도 되나요? 관절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겠지만 퇴행성 관절을 주로 하는 부분이 고관절, 무릎 관절이 되겠는데요. 네. 이 두 관절에 대한 기구들이 너무나도 많이 발달되어 있고 수술 술기도 많이 발달되기 때문에 1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사용에 대한 그 생존율은 약 95% 이상이 됩니다. 오, 네. 10년 이상이나 되는 거예요? 네네. 그렇군요. 사실 선생님 저는 가장 궁금한 게요. 제가 직접 만나 뵙고 왔더니 이 뼈 주사죠. 관절에 맞는 주사라고 하는데 이 뼈 주사를 맞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굉장히 많이 고민하시더라고요. 뼈 주사를 맞으면 관절이 재생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고 또 그런 건 절대 맞으면 안 되지라신 분이 계셨는데 뭐가 맞는 건가요? 사실 뼈 주사에 대한 의견이 많습니다. 어머님들이 오시게 되면 뼈 주사를 뭐 드리게 된다고 말씀하시면 그것부터 먹게 되고 절대 저는 안 맞을래요. 예? 그리고 통증을 참겠습니다라고 네, 하는 맞아요. 분들이 있는데요. 사실 한 번 손상된 관절은 재생이 안 됩니다. 계속 파기가 될 뿐이고 이런 것들을 최후의 수단인 수술적인 치료를 가기 전에 어머님들이 자기 관절을 오랫동안 쓸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약물요법이라든지 주사요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주사를 맞는 것이 자주 맞으면 안 되겠지만 약물로서 치료가 되지 않는 그런 통증을 다룬 데는 이러한 스테로이드 주사가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왜 뼈 주사 외에도 다양한 주사가 있더라고요. 네. 이런 건 어떤가요? 아마 지금 현재 병원에 가보시면 굉장히 많은 치료법들이 쏟아져서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주사가 좋느냐, 갑을 많은 분들이 고민이 많으신데요. 사실 저는 그 치료 효과들이 학회에서도라든지 분명하게 규명된 것이 없고 이 치료 효과에 대한 찬반 논란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저한테 왔을 때 원하시면 주사를 드리기도 하는데 만약에 제 어머님이 와서 뼈주사를 다른 주사를 맞고 싶다 하시면 권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자, 끝으로 벌써 시간이 다 됐습니다. 퇴행성 관절염 앓고 계신 분들께 이것만은 꼭 지켜라 하고 당부의 말씀해 주신다면요. 어머니, 아버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퇴행성 관절염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월을 이기는 장사는 없겠지만 무릎 관절에 대해서 또는 다른 어깨 관절, 다른 고관절에 대해서 근력 강화 및 체중 감소로 인해서 오랫동안 건강한 관절을 쓰시게 된다면 아마 행복한 삶을 누릴 수가 있을 것이고 수술적 치료는 최고의 방법이기 때문에 또한 이것을 너무 겁먹을 필요도 없지만 너무 빨리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네. 네, 저도 이 낭낭할배 할매님들에게 드릴 정보가 하나 있습니다. 네, 이 재단법인 노인의료 나눔재단에서는요, 보건복지부의 위탁을 받아서 우리 저소득층 어르신들을 위한 인공관절 수술비를 지원해드린다고 합니다. 네, 이 필요하신 분들 빨리 메모하시고요. 자격은요, 만 65세 이상의 퇴행성 관절염을 앓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한쪽 무릎당 약 100만 원 정도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꼭 상담 전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번호 알려드릴게요. 상담 전화번호는 1661-6595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꼭 상담받고 건강한 노후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또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이상욱 교수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민지 씨, 내일은 또 어떤 내용이 준비되어 있나요? 네, 사실 우리가 오늘도 얘기를 했지만 팔팔한 관절을 갖는 게 모두의 바람이잖아요. 그래서 내일은요, 이 퇴행성 관절염의 예방법과 또 운동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내일은 퇴행성 관절염 예방법과 운동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낭낭할배, 낭낭할매님들 오늘도 행복하세요.